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계획에는 없던 영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자막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달아주시는 편집자분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런 특별 영상이다 보니 자막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자막을 다는데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한 2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그 자막을 넣으려면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번 영상은 자막이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영상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중간 진단 대양지지 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대양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지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양제지는 현재 3P 면에서 한번 봤을 때요. PR은 약 3배 정도, 그리고 PBR은 0.4배 정도, 그리고 PSR은 0.3배 정도 되는 아주 극도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 저평가 상태로 놓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골판지 산업이 스프레드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 스프레드 산업의 뜻은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판매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줄 거고,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늘 거잖아요.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변동률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 상태로 놓여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 골판지 업체는 그런 스프레드 산업군이 아님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과거에는 여러 영세 골판지 업체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분포해 있었고, 그렇게 경쟁사들이 많다 보니 골판지 원재료인 폐지, 골판지는 그 폐지를 재활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런 폐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스프레드 산업군이라고 보는 게 합당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과거 IMF 시절 여러 영세 골판지 업체들이 도산을 했고, 특히 2000년도부터는 골판지 업계 내에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그런 영세 업체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1. 골판지 업체는 과점 상태가 됩니다. 그 독과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독점은 이제 혼자서 그런 점유를 한다는 뜻이고, 과점은 몇 개 안 되는 그 기업들이 점유를 한다는 뜻인데, 이 근거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대양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신대양제지의 자회사가 대양제지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골판지 생산하는, 골판지 원지나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세아제지, 또 태림포장 등 한 6개 정도 업체가 이 골판지 원지 생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 그러니까 과점이나 독점 산업의 장점은 가격 결정력을 이 업체들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겠죠. 예를 들어서 그 매출액이 늘기 위해서는요, 판매 단가, 그러니까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판매량, 퀀터티라고 해서 Q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늘면 매출액이 늘 건데, 만약 경쟁업체가 많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물건의 가격을 높이고 싶은데, 그러면 소비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물건을 사면 되니까 가격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물건의 가격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서 우유를 산다면 간혹 1+1으로 판매하는 우유가 있다면 거기에 손이 가잖아요. 우유 회사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판매 단가를 낮춰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함이고, 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번갈아 가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행위겠죠. 하지만 독과점 산업의 경우에는 이 판매 단가 P와 Q를 컨트롤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판매량이 느는데 경쟁 상대가 없거나 적으니 가격을 다운시킬 필요성이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골판지 사용량 증가로 판매량은 늘었을 것인데 가격도 다운시킬 필요가 없으니 매출액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니 더욱 크게 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원재료 가격에 따라 그 늘어난 매출만큼 이익이 보존되느냐, 뭐 매출액이 는다고 해서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한다면 이익은 보존되지 않을 테니까 그 이익이 보존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판지는 폐지를 재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폐지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 폐지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함에 따라 이익이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폐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소비 주체는 바로 이들일 겁니다.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골판지 업체. 그렇게 소비 주체인, 그 절대적인 소비 주체인 골판지사가 과점의 상태에 있으니 이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겠죠. 그럼 폐지의 판매 단가의 결정 권한, 그러니까 폐지 가격의 결정 권한은 결국은 이 과점 상태에 있는 골판지 업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과거에는 그 폐지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중국에서 수입하는 폐지 가격이 높다면 수출해버리면 그만이었죠. 만약 뭐 얘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한다면 중국으로 수출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한 2018년도인가 그 시진핑이 쓰레기 수입 금지 명령 내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폐지 수출길이 막혔고, 그로 인해 이 골판지 업체들의 소비가 폐지 판매자에겐 절대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폐지 가격의 뭐 원재료 가격이라고 할게요. 원재료 가격의 결정 권한이 과점 상태의 골판지 업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연 이 과점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까? 즉,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는 어떤 혜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바로
높은 진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업 보고서거든요. 사업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건데, 제지 산업은 설비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고정비 부담이 크고 총원 가중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이며,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그러니까 골판지 회사는요, 설비 투자 그리고 시설, 토지 구입비 자체가 엄청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생산 설비,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빼고 그 골판지 원지 생산 설비만 하나에 뭐 4, 5천억 정도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판지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시설도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웬만한 대기업들도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 문제로 과점 상태의 골판지 업체, 경쟁업체가 생겨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정비가 높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네, 고정비 부담이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고정비가 높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생산품을 조금만 생산해도, 그러니까 골판지를 조금만 생산해도 들어가는 비용, 아까 전에 전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높다라는 뜻이고, 일정 매출 이상까지는 생산 비용이 비슷하게 고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데 100억이 들었다. 그 100억을 채우고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예를 들어 300만 관객이 필요하다고 치잖아요. 그럼 그 300만 그 관객까지는 본전이 될 것이고, 그 이상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커지겠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특수로 인한 택배박스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로 골판지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를 뛰어넘는 이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활개를 쳤던 4, 5, 6월, 즉 2분기는 실적의 큰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고, 근데 사실 좀 더 원천적으로 골판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스프레드 산업이라는 인식만 바뀐다면,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나 원재료 가격에 따라 이익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오해만 거치면 성장성이 있는 업군이라 보기 힘든, 어쩌면 사양산업일 수 있는 분야지만, 온라인 판매 시장의 규모는 지속 성장할 거고,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대체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택배박스의 사용량이 줄 가능성은 적고, 그럼 박스 생산 원료인 골판지의 판매량 역시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골판지주에는 한번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해 나가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